오늘은 축농증, 그러니까 부비동염의 비내시경적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축농증이라고 하면 부비동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부비동염이란 말은 부비동이란 곳에 염증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그 정상적인 안의 구조, 생리 구조를 아는 게 이제 그 병을 해결하는 첫 발이 되겠죠. 그러면 부비동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얼굴을 보면 이렇게 얼굴이 있는데요. 거기 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 뺨이라든지 눈 사이라든지 이마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걸 코 옆에 있는 동굴이라고 해서 부비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비동은 아까 말한 대로 뺨에 있는 상악동이 있고 눈 사이에 있는 사골동, 그 다음에 이마에 있는 전두동이 있습니다. 이 공간들은 원래는 이제 그 비어 있어가지고 공기로 차 있는 공간들인데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코로 통하는 이게 배출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 배출 구멍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부비동 안에서 정상적으로 생긴 분비물들이, 맑은 분비물들이 이 부비동에 있는 점막들을 촉촉하게 적신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 자연공, 이 배출 구멍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와서 코를 통해서 분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게 이제 정상적인 생리가 되겠죠. 그런데 부비동염이라는 거는 이 안쪽에 염증이 생긴 건데, 부비동에 왜 생겼냐? 그러면 어떻든 이 배출 구멍들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비동 자체 내에서 염증이 자체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이 배출 구멍이 어떻든 막히면서 염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히는 게 그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는데 물혹 같은 게 여기 딱 생겨가지고 막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많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 배출구를 둘러싸고 있는 점막 자체가 이렇게 염증을 앓으면서 이제 부어오르는 겁니다. 부종이 생기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공간 자체를 막아버리죠. 그래서 이 부비동염이라는 축농증의 가장 중요한 공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지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키 에리아 또는 키 지역, 열쇠 지역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이제 축농증 해결의 주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막히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은 이 배출구가 막히기 때문에 이 그 부비동 안에 정상적으로 생기는 그 분비물들이 맨 처음에는 맑게 나왔다가 나와야 되는데 막혀서 못 나가게 되면 이쪽에서 맴돌게 되죠. 맴돌게 되면서 점점 끈적여져요. 점도가 높아지고 또 끝내는 불투명해져 가지고 뭐 누런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색깔 자체가 농처럼 고름처럼, 그다음에 더 심해질 경우에는 이제 오렌지빛, 피가 섞여 가지고 이제 오렌지빛으로 변하기도 하고 초록색으로 또 끈적한 그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이제 부비동염이 되겠고, 이거에 대한 이제 치료는 역시 그 옛날에는 어떤 기구가, 그러니까 내시경 기구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키 에리아로, 키 지역으로. 그래서 이 입술을 들고 이 뼈를 깨고 들어가 가지고 이쪽으로 직접 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옛날 수술 방법인데 요즘은 거의 하지 않고요. 칼드웰 수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부비동의 염증이라는 건 하나의 결과죠. 결과인데 이 결과를 직접 가서 얘네들을 이 안쪽 부비동에 대한 그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은 어디입니까? 원인은 이 키 에리아, 키 지역이잖아요. 이쪽을 집중적인 포인트를 맞춰서 치료하는 게 최근에 부비동염 치료의 원칙이고 부비동염 내시경 수술, 그러니까 축농증 내시경 수술의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키 에리아, 다른 곳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부비동 자체, 그러니까 뺨에 있는 상악동, 사골동, 전두동을 직접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키 지역, 키 에리아, 자연 배출 구멍들이 막혀버린 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건 이제 콧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내시경을 집어넣고 내시경 수술에 의해서 이쪽으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가서 이 부어있는 부분들을, 배출구들을 열어주고, 그래서 원래 이 자연 배출구 크기가 한 3, 4mm 정도씩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10mm 정도로 아주 키워서 배출구를 넓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물혹이 문제여서 막히는 거에 문제였다면 물혹을 같이 제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이 부비동 공간들을 직접 건드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뺨이나 눈 사이나 이마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코 속에 있는 공간을 넓혀줌으로 해서 자연적인 정상적인 생리작용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출이 원활하게 되고 제때 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축농증 증상들이 해결이 되고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축농증이라는 공간, 그러니까 부비동염이라는 공간을 직접 손대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그 결과들의 원인이 되는 이 키 지역의 배출구를 찾아서 넓히는 것, 이게 축농증 수술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축농증 비내시경 수술, 비내시경 축농증 수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게 이제 전신 마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소 마취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 수술을 하는데 대략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축농증 부비동염이 한쪽 왼쪽으로만 와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양쪽 오른쪽으로만 와 있는 분들이 있고, 또는 양쪽으로 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일 경우는 한 30분, 그리고 양쪽일 경우는 1시간 정도가 소요되겠죠.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고, 수술도 역시 국소 마취로 가능하고, 수술 중에 통증도 뭐 우리가 무시할 만큼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시할 정도의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편안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 당일날에도 어떻게 뭐 직장, 그 수술 당일하고도 직장 일상생활이라든지 학교 생활에 곧바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일 그 수술하고 나서 뭐 3, 4일 정도 쉬어야 되고 이런 수술들이 아니고요. 수술 당일날도 업무라든지 학교 생활이라든지 일상생활이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하나의 기구인데요. 이 디브라이더라고 하는 거는 미세흡입기 또는 미세흡입 절삭기 또는 미세흡입 분쇄기,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디브라이더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뭐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연 배출구 키 지역을 막힘을 유발하는 것 중에서 물혹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폴립이라고도 합니다. 코의 물혹 또는 양성 폴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혹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디브라이더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그 전기 면도기 있잖아요. 그런 아주 끝이 작은 전기 면도기 같이 그 안전 난로 되어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코 안쪽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물혹을, 그러니까 이렇게 떼내는 게 아니라 갈아서 제거를 하는 거죠. 흡수하면서 제거를 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아주 미세한 곳까지도 그 물혹의 뿌리를 찾아서 제거하기 때문에 재발률을 아주 괄목상대할 정도로 재발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 기구를 같이 이용을 하게 되죠.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축농증, 다시 말해서 부비동염의 수술적 치료, 비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코코모 이비인후과는 대략 코 수술 5,000회 이상의 집도 경험이 있는데요. 그 여러 의사들이 수술했던 걸 모두 합쳐서 5,000회가 아니라 한 명의 의사, 한 명의 집도의, 그러니까 제가 이런 5,000회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고, 거기서 축적된 그 술기, 그러니까 수술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 술기가 축적되어 있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 정도의 환자분이라면 굉장히 많은 환자분이고 굉장히 다양한 환자분이 있었겠죠. 엄청나게 그 심한 그 상태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도 아주 만족스러운 치료를 했고 그런 경험을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제 그 코 문제로 고민하실 때 이제 그 이게 이제 호흡기 문제라고보다는 코 단독 문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코가 호흡기의 관문이기 때문에 여러 호흡기의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장 초래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년 지나면서 이제 여러 다양한 호흡기 문제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코 문제, 특히 축농증, 또 부비동염, 물혹의 문제는 조속히 해결하는 게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또 치료를 받으시면 우리가 혼자 고민할 때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아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눈에 보인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축농증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